함께 과학을 수업할 김종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수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할 것은 자, 먼저 속력과 평균 속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3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력과 평균 속력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유사한 공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래쪽에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속력 공식에 각각 전체라는 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식이 아니고 비슷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갈 때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 때도 있고 좀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가다가 쉴 때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갔느냐,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평균 속력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중간에 내가 어떻게 갔느냐는 무시하고 전체 거리와 전체 시간만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평균 점수를 구하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계산할 때는 전체 점수를 싹 합친 다음에 전체 교과수로 나눠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문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이 있고요. 문제에서 A부터 C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속력이 다른 상황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지금 밑에 막 뭐가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는 어디냐면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이 문제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은 평균 속력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제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겠죠. 자, 평균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편해요. 중간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평균 속력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전체 시간분의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거리. 웬만큼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시험지 귀퉁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전체 시간과 전체 이동 거리를 알아야겠구나.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먼저 시간에 대한 걸 먼저 봅시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거리를 먼저 볼까요? 거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700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00m를 여기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1km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km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B에서 C까지는 300m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1km는 1000m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앞에 붙어있는 K라는 의미가 킬로라는 뜻으로 1000을 나타내요. 1000. 그래서 앞에 K가 붙었다 그런 얘기는 1000이란 얘기고, 1km 그러면 1000m, 2km 하면 2000m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거리가 300m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동 거리는 찾아냈어요. 전체 이동 거리는 몇입니까? 전체 A에서 C까지 가는데 물어본 거니까 1000m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를 킬로미터라고 안 쓰고 미터라고 쓴 이유는 문제에서 보면은 단위를 줬어요. 내가 어떤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미터 퍼 세컨드, S는 초의 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킬로미터 대신 미터, 1000m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면, 자, 여기 시간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45초라고 했어요. 이 S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컨드, 초를 영어로 했을 때 세컨드 맨 앞 글자를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45초,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35초니까 전체 걸린 시간은 몇 초일까요? 그렇죠. 45 더하기 35니까 80초가 되겠죠. 80세크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전체 시간과 전체 이동거리를 내가 구했으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평균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몇일까요? 나눠주면, 자, 0 약분되고, 그 다음에 4로 약분하면 4, 2, 8,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죠? 그래서 25를 2로 나누면, 이거는 필요 없네요. 자, 25를 2로 나누면 12.5 m/s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종민이가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몇 m/s냐라고 했을 때는 답을 12.5 m/s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평균 속력의 계산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래프로 보는 운동의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절주절 뭐라고 길게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보게 될 그래프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먼저 시간과 이동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크게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나 책에서 뭔가를 확인할 때 어떤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시간과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면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다면 또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서 해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어떤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느냐를 쉽게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 안에는 사실 속력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도 속력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에서도 시간과 속력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는 그 기울기를 통해서 속력을 알아낼 수가 있고,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 아래 면적을 통해서 이동거리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직접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99쪽을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99쪽의 가운데쯤 그림 2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선생님이 무엇부터 하라고 했죠? 그렇죠.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가로축에 나와 있는 값은 시간이에요. 시간. 단위는 초 단위를 썼네요. S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을 보면 세로축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동거리입니다. 단위는 무엇을 썼죠? 네, 단위는 M 써져 있으니까 미터 단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과 이동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을 선생님이 함정을 팔려면 이거를 바꿔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거리를 넣고 저기에 속력을, 시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꼭 확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움직이고 있느냐. 자, 가로축은 시간이니까 한 칸에 1초입니다. 자, 이 물체는 1초 동안 얼마큼 이동했냐면 20m만큼을 이동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여기서 만약에 운동을 시작했다면 1초 뒤에는 여기까지 20m만큼을 움직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2초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1초가 흐른 뒤에는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봐야겠죠. 1초 가는 동안 이 친구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마찬가지로 20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20m만큼 갔다라는 게 되겠죠. 3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또 1초가 흐르면, 자, 1초가 증가하는 동안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자,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찬가지로 20m를 이동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 1초가 지났을 때, 그리고 여기가 2초가 지났을 때, 여기가 3초가 지났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3초 동안 이 친구는 총 20, 20이니까 60m를 이동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이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출발한 지 몇 초가 지났을 때 이놈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갔느냐까지도 이 그래프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동 거리지만 이 안에는 속력에 대한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속력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면 되냐? 기울기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진짜 어느 정도로 이게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나타나는 요 빨간 요 선이, 이 빨간 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 이게 바로 그 물체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좀 더 급할수록,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이동할수록 더 속력이 빠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기울기가 그려질수록 속력이 느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 책에다가, 책에는 없지만 하나를 추가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럼 얘가 A, 얘가 B. 자, 그러면 누가 더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그래프 딱 보고 A가 더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A가 더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단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 한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래프가 있을 땐 누가 더 빠르냐를 바로 비교할 수가 있고, 그러면 속력이 정확히 얼마인가요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속력이 돼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울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봤을 겁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까지 가는 데랑 여기까지 있을 때 이 거리 요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거 분의 요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양 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양.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었는데 여기가 1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0에서 10까지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가로축 증가한 만큼 10분의 여기 0에서 세로축 증가한 만큼 20 해서 2. 이게 바로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10초에서 20초만큼 증가한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따로 구해보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10에서 20까지 마찬가지로 10초가 증가했고요. 대신에 세로축은 20부터 60까지, 여기까지 40만큼이 증가했죠? 이때의 기울기는 바로, 자, 기울기는 20. 기울기를 써줍시다. 헷갈리니까. 자, 기울기는 20에서 10을 빼주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됩니다. 60에서 20을 빼주니까 10분의 40이죠? 계산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2,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4. 서로 기울기가 다르게 되죠. 딱 봐도 지금 그래프가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 이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그 물체의 속력이 됩니다. 속력. 그래서 속력을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돼요. 자, 이 그래프에서 속력을 계산하려면 친절하게 지금 이제 다 지워버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어느 구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를 써도 되고 여기서 여기를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조금 더 보기 편한 쪽을 보는 게 좋겠죠? 여기 보면 선생님은 책에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1초부터 2초 사이에 값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축의 증가량은 2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의 간격이니까 40에서 20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분의 20. 답은 20. 그리고 단위는 미터와 초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력이다. 그래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저 그래프에서 바로 속력을 찾아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재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같은 쪽, 99쪽에 자료 해석해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해석하기 해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자, 그래프는 장난감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봐요. 자, 이때 장난감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볼 때 선생님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것, 가로축과 세로축 확인.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단위는 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속력을 의미한다 까지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난감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구간을 찾으라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죠.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가구간, 나구간, 다구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가구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속력이 아니죠. 그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20에서 40초까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8에서 멈춰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40초에서 60초까지는 자 20초죠. 40에서 60이니까 20초 동안 이동거리가 8에서 여기 24까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정지해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나죠, 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프에서 정지해 있는 구간은 나가 되는 겁니다. 나 구간.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말하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동거리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딱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장난감 자동차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구간은 어디냐?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인가요? 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빠르다는 얘기는 속력이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속력이 빠르다는 거죠. 속력이 높다, 속력이 크다. 그러니까 속력을 보려면 요거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 다 중에 가장 기울기가 급한 곳이 어디죠? 그래서 다가 되겠죠. 다.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거기다 공을 놨을 때 가장 빨리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을 놨을 때가 여기다 놨을 때보다 더 빨리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더 크다. 그래서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다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각각의 구간에서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여기다가 할게요. 자, 먼저 가 구간의 속력은, 자, 속력을 보겠습니다. 자, 속력은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계산한대요. 자, 가 구간에서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 볼 수 있는 점이 여기죠, 여기. 20초까지 갔을 때 8m까지 이동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얘네들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10초일 때 몇이었는지, 몇일 때 몇이었는지를 그래프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점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이 구간이니까 20에서 0을 빼야겠죠? 분모에 20에서 0을 빼주고, 분자는 세로니까 여기서 여기 해서 8에서 0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20분에 8이 빼고 약분하면 4, 5, 20, 4, 2, 8 몇이죠? 0.4 m per 세크가 되겠죠. 단위는 미터와 초니까. 자, 그 다음 나 구간의 속력을 보겠습니다. 자, 나 구간은 사실은 볼 것도 없지만 연습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앞에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나 구간의 속력은 가로축의 증가량 20에서 40까지 지금 증가했죠?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40에서 20을 빼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세로축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봤더니 처음에 8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도 8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8 빼기 8에서 20분의 0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계산하면 그냥 0이죠, 0. 속력이 0이라는 얘기는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구간의 속력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 구간의 속력에 대해서 볼게요. 자, 다 구간의 속력은 마찬가지로 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나중은 60, 처음은 40에서 40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는 40일 때는 8이었죠. 그런데 60일 때는 24였습니다. 그래서 24에서 8을 빼주는 거예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주는 거니까. 계산하면 20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4, 46, 4, 5, 20이니까 0.8m per 세크가 되겠죠. 단위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 선생님이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의 구간의 속력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0.4m per 세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구간의 속력은 0. 그 다음에 다 구간의 속력은 0.8m per 세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듣다가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 과제나 Q&A 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100쪽에 있는 그래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앞에랑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가장 먼저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거 뭐? 그렇죠.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 보세요. 가로축은 마찬가지로 시간입니다. 앞에랑 똑같이. 그래서 단위는 역시 초가 되고요. 앞에 그래프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세로축이 뭘 나타내냐면 속력이에요. 속력. 속력은 미터 퍼 세크로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0에서 0이란 얘기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멈춰있다는 뜻이겠죠? 0일 때 속력이 0이니까 정지했다가 출발하는데 8초 뒤에 속력이 10m/s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 그래프는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면 0초부터 8초까지는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부터 점점 속력이 증가하고 있군요. 이 사람의 8초까지는. 그러다가 8초에서 14초까지 그 다음 6초 동안은 속력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은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속력은 저기 10m/s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처음에 멈춰 있다가 점점점 속력을 빠르게 막 뛰다가 나중에는 그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 앞에서 봤던 이동거리 그래프랑 시간 속력 그래프랑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무엇을 알 수 있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지만 이 안에서 내가 이동 거리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0초부터 8초 동안에 이 사람이 몇 미터만큼을 움직였을까? 몇 미터만큼을 갔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아래쪽을 이쪽에 넓이를 보는 겁니다. 넓이. 만약 0초부터 8초까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넓이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초부터 14초까지 그 다음 6초 동안은 얼만큼 이동했을까를 알고 싶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면적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러면 처음에 0초부터 14초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 이 전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사다리꼴이죠? 네,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책에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말이 없지만, 자, 먼저 0초부터 8초까지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자, 이거 계산하려면 여기 0초부터 8초까지 그래프 아래쪽의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0부터 8초까지니까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0부터 10까지니까 10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1은 2, 3, 8, 3, 8, 10에서 4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8초 동안, 출발해서 8초 동안 총 40m를 이동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8초부터 14초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사람은 8초부터 14초까지 이동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사각형 모양이죠? 네, 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건 세상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8초에서 14초 아이고 1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니까 8에서 14까지 이 길이는 여기 뒤쪽에서 앞쪽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4에서 8을 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는데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 10이니까 10에서 여기까지 10 빼기 0이니까 10이 되겠죠. 10 맞나요?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이니까 60 단위 저기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0에서 8초까지는 점점점 속력을 빠르게 하면서 아까 몇이었죠? 40m만큼을 이동하였고 그 다음에는 속력이 10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그 속력을 쭉 얼만큼 갔냐면 60m만큼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 정지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몇 미터를 달린 거죠? 40 더하기 60이니까 총 100m를 달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아시는 거는 그래프 모양이 아마 여러 가지로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딱딱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형으로 나눠서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됩니다. 됐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난 EBS 강의에 조금 더 몇 가지를 추가해서 수업을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로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력을 의미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했어요. 형성평가에 이거와 관련한 문제를 몇 가지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한번 풀어보시고, 전 시간부터 얘기하지만 과학 특히 2단원에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게 될 기상 단원에서도 그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계속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는 친구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면 아마 6단원에서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문이 자기 맘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오프라인 계약해가지고 만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썰도 많이 풀고 그럴 텐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그런 걸 풀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막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좀 민망하고 시선 처리도 안 되고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오글거리고 막 하지 말고 선생님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수업을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